희선이는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다. 그동안 미뤄둔 옷장 정리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옷 정리를 빨리 마치고 정원에서 가양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은 사업차 유럽에 출장 가 있고 다음 주에나 올 예정이다. 대학생인 아들은 주말 오후라 친구들과 영화관 갔다가 밥 사 먹고 집에 올 거라고 했다. 희선이는 시커먼 남자들과 살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 순간이 너무나 좋았다. 희선이는 나름 저택이라 불릴만한 집에서 살고 있다.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작년에 당당하게 인 서울 유명대학에 합격한 외아들 덕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희선이는 40대 중반 여자이고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해온 터라 11자 복근을 갖고 있다. 44 사이즈를 입는 마르고 탄력 있는 몸매의 소유자이다. 희선이는 한여름에 태닝하는 것이 취미이다. 옷 정리를 마치고 지난달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산 아주 아슬아슬한 수영복을 입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선텐 오일을 바르고 안락 의자에 앉아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있었다.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경원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 잠이 깨고 말았다. 희선이는 1시간 정도 잔 모양이다. 희선이는 비치타올로 몸을 가린 채 경원이를 맞았다. 경원이는 과 친구 2명을 데리고 왔다. 엄마, 내 친구들이에요. 저녁은 집에서 먹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올 때 삼겹살, 내 근이랑 상추 사왔어요라고 했다. 응, 엄마가 옷장 정리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선탠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 같이 바비큐 파티 하자 하고 답하고 주방에서 쌈장, 야채를 준비했다. 경원이의 친구들은 같이 돕겠다고 했고 숯불구이 먹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경원이의 친구 중 한 명이 꽤 덩치가 크고 잘생긴 것이 눈에 띄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 친구 이름은 영규였다. 영규는 꾸벅 인사를 했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너희 부모님은 영규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겠다고 칭찬해 주었다. 영규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경원이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희선이는 주방에서 밑반찬, 수저를 준비했다. 영규는 주방과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영규가 어머니 다 차렸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나를 불렀다. 희선이는 아들 녀석의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경원이는 영규를 소개하면서 엄마, 영규는 애가 좀 아저씨 같아. 우리 또래 여자들과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으니 말이 안 통한대. 젊은 애들하고는 말 섞기도 싫대. 희선이는 영규가 철든 여자를 좋아하는가 보다며 연상을 만나면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고 편을 들어주었다. 식사 시간은 즐거웠고 우리는 같이 곁들인 와인도 함께 마셨다.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를 원했고 각자 집에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다. 희선이는 친구들의 부모님과 통화하며 오늘은 잘 재우고 내일 아침 먹이고 귀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1층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그때 누군가 소변 보는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참 우렁차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더니 영규가 안에 있었다. 본의 아니게 영규의 남자를 보게 된 순간 희선이는 너무 놀랐다. 내 남편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기 때문이다. 희선이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돌아서려는데 영규가 아줌마하고 불렀다. 희선이는 민망한 나머지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그때 영규가 나타났다. 아줌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봤죠? 하고 묻는 게 아닌가? 미안해, 영규야.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나도 모르게 보고야 말았어 하고 대답했다. 영규는 이따가 아줌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물었다. 희선이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다. 영규는 친구들이 잠이 들면 아줌마에게 오겠다고 했다. 희선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과 친구들은 2층 아들의 방에서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곧 조용해졌다. 희선이는 영규가 나가자마자 정성스럽게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샤워 코롱까지 바르고 젖은 머리카락도 뽀송뽀송하게 말렸다. 아까 입었던 수영복보다 더 과감한 속옷을 입고 가운을 둘렀다.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립스틱도 얇게 발랐다.
그때 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영규가 1층 안방 앞에 서 있었다. 희선이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얼른 영규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안방 문을 굳게 잠궜다. 영규의 설명으로는 애들이 다 술이 약해서 이미 뻗어서 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 더웠는데 샤워를 하지 못했다면서 안방 화장실에서 좀 씻어도 되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희선이는 당연히 된다고 대답했고 영규가 갈아입을 새 옷을 준비해 놨다. 가끔 손님이 와서 자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새 속옷과 티셔츠, 바지를 준비해 놓는다. 영규는 아줌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씻고 올게요 하고 나에게 윙크를 했다. 희선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규가 씻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영규는 말끔하게 씻고 나왔고 나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아까 뒷마당에서 안락의자에 잠들어 있는 거 다 봤어요. 우리 중에서 저만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까봐 얼른 내 입 맞고 얼른 앞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아줌마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영규는 다른 친구가 부엌에 가서 음식 나르는 걸 돕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 부렸고 아줌마가 주방 정리하러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화장실에서 문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며 덧붙였다. 희선이는 이렇게 치밀하고 영리한 남자는 처음 봤다고 하며 영규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영규와 입맞춤을 하고 본론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봤던 영규의 남자는 나를 무척 만족시켜 주었다. 너무 자극이 셌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느낌도 받았다.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던 좋은 느낌을 받았고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황홀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가 영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다. 친구의 엄마들 중에 희선 씨가 제일 훌륭해라고. 영규는 알고 보니 자신의 우수한 신체 조건과 외모로 친구들의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였다. 친구들에게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고 자기의 취향은 연상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서 친구들은 그저 그런 스타일인 줄 알고 넘어간 것이었다. 희선이는 그런 영규에게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하지만 영규는 그런 희선이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희선이를 2번이나 안아주고 만족시켜 주었다. 그리고 희선이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둘은 연락처를 저장했다. 그리고 희선이 건네준 새 속옷을 입고 자기 속옷은 버려달라고 부탁했다. 경원이에게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집에 갔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희선이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후 고민에 빠졌다. 영규의 행실을 봐서는 너무 괘씸했지만 내 몸이 반응하지 않았는가? 사실 영규를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다. 희선이 제일 좋아하는 향수와 명품 지갑을 사들고 말이다. 희선이는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고마운 남편에게 충실하게 부인 역할을 했다. 며칠이 지나고 영규에게 카톡이 왔다. 우리 밖에서 볼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희선이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본능에 맡기고 진행해야 할 거인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답답했다. 하지만 희선이는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규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영규는 또 다른 여자를 농락하려고 기회를 엿보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희선이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희선이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잠시 하지 말아야 하 행동을 한 자신을 꾸짖었다.